한 대학병원의 피부과 진료실. 언뜻 보기에도 전신의 피부 질환이 심각해 보이죠. 주무실 때 베개 한두 개 정도 올려놓고 주무세요. 많이 걷지 마시고. 요거는 혈관염이신데 혈관염이 보통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오전 내내 진료에 열중하는 최진영 교수.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난다고요. 대부분 피부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령분들은 아무래도 피부 소양증, 이제 가려움증 때문에 많이 오시고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여드름 환자분들. 진료가 끝나자마자 어딘가 바삐 움직이는데요. 스킨 엑시스라는 개념은 장내 세균 총이 무너졌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과 같이 염증성 질환들의 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장내에 사는 유해균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피를 타고 전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토피라든지 건선의 악화, 그리고 여드름의 악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의 면역이 무너지면 바이러스 질환과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아토피, 건선,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까지 생기기 쉽죠. 피부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장 면역을 높이는 데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진볼도 그 비법 중에 하나라고요. 지방근이라는 걸 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좀 많이 나고 했었거든요. 장을 좀 건강하게 해서 이제 피부 트러블을 좀 줄이고자 복근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여주는 진볼 운동. 특히 허벅지와 복부의 근력을 강화해주는 이 동작은 장을 자극해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요. 네. 선생님 요즘 변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새 화장실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에 눕는다고 생각하고 장 면역을 높여주는 운동을 혼자만 할 수는 없겠죠? 그 한쪽 손을 떼서 네, 이렇게 가슴을 쭉 열어줄게요. 고개도 같이. 진볼에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을 들어 허리를 비틀어 주는데요. 복부를 자극해서 저절로 장 운동이 된다고요. 아이고. 오늘 하루 운동 다 하고. 글쎄요, 오늘 이제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세안을 한다는 최진영 교수. 특히 화장했을 경우는 땀이랑 뭉쳐가지고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세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를 고를 때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을 사용하고요. 피부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5분 안에 가볍게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씻는 것만큼이나 피부를 채우는 일에도 방법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보실 때는 세안 후 1분 이내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있을 때 발라주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늦은 끼니를 챙기는 최진영 교수. 식탁에 꼭 빼놓지 않는 게 있다고요?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장이 건강해야지 피부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치를 몇 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물론이고 장 면역을 높이기 위해 김치로 유산균을 챙긴다는 최진영 교수. 이 유산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균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요거트에서 추출한 유산균 같은 경우는 동물성 유산균이 되겠고요. 김치라든지 과일류에서 분류한 유산균을 식물성 유산균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김치 같은 발효식품 외에도 당근이나 체리 등 발효된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한 유산균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물성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가 원래 좀 맵고 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산도랑 염도에서 이제 생존을 한 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장관 내에 들어갔을 때 더 생존율이 높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pH가 다양한 산도를 띠는데요. 그중에서 pH가 가장 낮은 건 위산이 분비되는 위입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pH가 낮은 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발효된 식물에서 추출한 유산균은 위산과 pH 농도가 비슷해서 위산에 노출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덕분에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식품에서 이제 추출한 식물성 유산균들의 경우 피부의 광노화, 광손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일부 균에 대해서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 호전된다는 그런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주 동안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 중증 지수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단이나 이제 세안법 등의 이제 사소한 습관들을 바꿔서 교정이 돼도 피부를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훨씬 좋은 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년 전 여드름과 아토피, 건선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외출조차 쉽지 않았다는 또 다른 주인공. 직장 생활할 때 식습관이 라면, 밀가루 이런 것들 위주로 먹었었거든요. 병원에 가보니까 장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다 떨어졌다. 장 면역력을 높인 뒤 지금은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대체 그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하죠?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공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맨발로 운동 중인 이정현 씨.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세요. 맨발로 돌고 또 돌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발에 있는 말초 혈관까지 자극하게 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어가지고요. 지압이 되고 굉장히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정현 씨의 피부 관리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골프공을 집어들더니 배에 올려놓고 문지르기 시작하네요. 장 마사지라고 여기 배에 있는 쪽에 마사지를 또 주로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바로 장 면역 강화인데요. 장 운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복부를 자극해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노폐물이 쌓여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림프절을 자극하는 것 역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챙겨 먹는다는 또 한 가지. 이거 식물에서 추출한 유산균인데요. 잦은 설사와 소화불량이 특히 심했는데 식물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먹으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요. 채소 발효식품에서 추출한 유산균은 장내에 서식하는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은 억제하여서 장내 균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장 상피세포에 잘 부착되는 게 확인됐는데요. 이는 면역 기능,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는 장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유산균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정현 씨. 이건 오리고기랑 양배추예요. 인스턴트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즐기던 예전과 달리 영양 성분을 먼저 챙긴다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또 다른 재료. 된장도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야채 먹을 때 소스를 된장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까지 장 면역을 높이는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발효된 식물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균은 내산성이 강하고 항돌연변이 효과, 면역 조절 및 항균 물질인 박테리오신을 분비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발효한 과일이나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균종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총과 면역 방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혈청 면역글로불린 농도를 감소시키고 피부의 알러지 증상을 감소시키며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TH1과 TH2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여드름 유발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효된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자 여드름 유발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는 섭취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우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꼭 이렇게 건강 관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되찾았다는 이정현 씨. 앞으로도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